여러분, 만약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둘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명은 이웃나라 대통령이고 다른 한 명은 종교 지도자라면요? 오늘은 유럽의 작은 나라 안도라의 지리, 경제적 특징과 7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묘하고도 완벽한 이 공동 통치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피레네 산맥 한가운데 자리한 독립국가입니다. 면적 468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약 75% 수준이죠. 차를 타고 달리면 1시간 만에 나라를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16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산맥 안에 있는 만큼 전 국토의 평균 고도가 1996m나 됩니다. 사실상 국가 전체가 거대한 스키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험한 산세 덕분에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이 좁은 골짜기까지 들어와 통치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중세의 원념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죠. 공용어는 까탈루냐어,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그토록 독립해 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언어가 이곳에선 당당히 국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제는 관광과 면세점이 중심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단 4.5% 수준이라 주말이면 이웃나라 사람들이 담배와 술, 명품을 사러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주변국인 프랑스 20%나 스페인 21%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아서 국경을 넘자마자 대형 마트와 면세점이 깔려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약 8만 명 정도인데 1년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약 800만 900만 명에 달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여느 작은 나라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안도라의 흥미 포인트는 바로 그 정치 체제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의원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입헌 공동 군주국으로 분류됩니다. 공동 군주, 즉 최고 통치자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공식 국명은 안도라 공국인데 여기서 군주를 의미하는 공이 둘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프랑스 대통령이고 다른 하나는 스페인 우르에 교구의 주교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이 뽑는데 뽑히는 순간 자동으로 안도라의 영주가 됩니다. 우르의 주교도 교황에게 임명되는 즉시 안도라의 영주가 되죠. 안도라 사람들은 투표권도 없이 자기네 영주가 결정되는 기묘한 상황인 겁니다. 다만 이 둘은 영국 왕처럼 상징적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실제 나라 살림과 정치는 투표로 뽑힌 총리가 주도하죠. 그렇다면 이런 기묘한 동거 체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안도라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때는 805년경으로 전설에 따르면 안도라 사람들이 무어인과의 전쟁에서 샤를마뉴를 도왔고 그 보답으로 샤를마뉴가 안도라의 자치권을 줬다고 합니다. 이어서 샤를마뉴의 아들 경건왕 루이 1세가 안도라 주민들에게 자유헌정을 하사하며 사실상 독립적인 공동체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샤를마뉴의 손자 대머리왕 샤를이 안도라 땅을 스페인의 우르엘 백작에게 넘겼고 988년엔 우르엘 백작이 이 땅을 다시 우르엘 교구에 기증해버립니다. 안도라가 교회의 땅이 된 것이죠. 문제는 우르엘 교구에 군사력이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주변 영주들이 안도라를 탐내자 주교는 근처의 흰센 귀족인 카보의 가문에 우리를 좀 지켜달라며 수호자 역할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카보의 가문의 외동딸이 프랑스의 푸아 백작 가문과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프랑스 귀족인 푸아 백작이 이제 안도라의 수호권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안도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 것이죠. 이때부터 스페인의 주교와 프랑스의 백작 사이에 안도라를 두고 수십 년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1278년 아라곤의 국왕 페드로 3세가 중재에 나서 서로 싸우지 말고 둘이 똑같은 권한으로 같이 통치한다는 내용의 공동통치구역 설정 계약서를 내놓습니다. 파레아제라고 하는 이 협정이 체결되며 두 군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협정 체결 이후 안도라는 스페인 주교에게는 짝수해마다 일정 금액과 햄, 치즈, 닭을 바쳤고 프랑스 백작에게는 홀수해마다 현금을 바쳤습니다. 이 상징적인 조공 전통은 1993년 현대식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무려 7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쪽 영주권은 백작에서 국왕으로 다시 공화정의 대통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에서는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지만 안도라에서는 세습된 권리를 이어받은 공작입니다. 그동안 이 체제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가 우리는 이제 공화국이라 영주 같은 거 안 한다며 안도라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안도라 사람들이 오히려 제발 다시 우리의 영주가 되어달라고 나폴레옹에게 간청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라는 방패가 없으면 스페인, 즉 우르의 주교 측에 완전히 흡수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결국 나폴레옹이 1806년에 다시 영주직을 수락하며 이 기묘한 관계가 부활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안도라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은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라는 두 거인을 통치자로 모시는 순간 안도라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중립국이 됐기 때문이죠. 한쪽
한쪽이 욕심을 내면 다른 쪽이 견제하는 완벽한 균형인 셈입니다. 오늘날 두 영주는 실질적인 통치보다는 외교적 상징물에 가깝지만 여전히 안도라의 법안에 서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중세 봉건제가 기묘하게 섞여 있는 나라 안도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오디세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